10월 2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기와 대안이 있고 기쁨을 주는 쇼 해대기 쇼 시작합니다. 사회자 바뀌었어요? 잘렸어요? 예. 아니요, 자른 게 아니고 진행을 워낙 잘해가지고. 자, 오늘 나오신 분 뭐 이름표가 다 있지만은 자, 우리 우측 시청자 여러분 왼쪽부터 자, 우리 이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예. 박수 좀 쳐요. 자, 대전 언론문화연구원 정재학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금홍섭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선병렬 의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쭉 나오셨는데 지난 첫 방이 나가고 나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땠어? 예. 제가 먼저 예, 얘기할까요? 뭐 얘기하세요. 아니,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리고 이 멤버에 대해서 일단 뭐 자화자찬이지만 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좀 뭐 재미있는 거 하고 메시지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인데 좀 많이 미흡한 점, 그러니까 메시지가 좀 적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야, 재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뭐 첫 시도인데 좀 부족하지만 야, 신기하다. 대전도 이런 거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방송을 저도 한 10년 전에 조금 했습니다. 뭐 MC 비슷한 것도 하고. 근데 이거를 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아 이제 이현이도 다 촉 다 떨어졌다. 촉. 요즘 감각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그런 좀 좋지 않은 아,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따끔한 아주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예, 뭐 마초적이다. 왜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시냐? 이건 주최 측에서 반성 좀 하셔야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아요. 뭐 거기다가 어쨌든 간에 이게 재밌게 봤다 이런 평도 있었고요. 뭐 제 역할이 워낙 없으니까 너 거기 왜 출연했냐? 뭐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분량을 못 뽑았네. 분량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인지 아니고 제가 영혼이 좀 맑잖아요. 우리 형들하고 좀 뭐가 그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까마귀 노는데 백로 너 왜 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아무튼 까마귀가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제가 서예를 매겨달라 그랬어요. 누가 가장 잘하셨냐? 그거 재밌네. 선 그래요? 선 의원님. 의원님. 차평에서도 그랬는데. 아, 두 번째 우리 이영렬 예, 의원님. 뭐 의외로 그렇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짚어주셨다고요. 이렇게. 아, 제가 2등은 했습니다. 애들이 메달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주최 측이라 예, 빼고 예. 그럼 그 3등이 누구냐 저예요. 이상하네. 야, 오늘 우리 이 사장님 아니, 왜 근데 안 아니, 계셨냐? 아니. 야, 이런 예, 평이 아니야, 나도 할 말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제작을 하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걸 본 사람에게 내가 4등인 같다. 까지 하고 치는 거. 아니 요거는 이렇게 하니까 아니 가면서 봐. 사등하는 거야. 아니 속이 떨어지잖아. 요거는 내가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4등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본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야 최소한 2등은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 진짜라니까. 3등 했다면 믿겠는데 2등은 그리고 지난주 뭐 하신 것도 없잖아요. 아니야 얘기- 많아. 얘기할 새가 그리고 영혼이 맑기야 정기학 이사장이 더 막지. 맞아 왜 까마귀라고 그래 우리는. 아, 저랑 어떻게 비교 한번 해봐요? 왜 그래? 와, 시작부터 오늘 참 힘든 하루예요. 내가 말한 제가 이제 예, 예. 해보세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 가장 그럼요, 잘하셨어요. 예. 잘하고 잘못한 거야 모르겠고 왜 중앙에 가서 노를 사람이 거기 가서 앉아 있다. 아, 이것도 또 얘기가 되네. 그래서 또. 뭐 은근히 또 자랑까지 그냥 그래서 아니 제가 그럼 카스토리에도 썼는데 재미있게 하고 재미가 있지만 여운이 있는 그런 한번 프로를 만들어 보자라는 제작자의 성의가 가상에서 가상에서 거기 가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이인구 회장님한테 100만 원씩 몇 번 받았다고 하니까 그 돈이 지금도 남아 있는 줄 알고 받아서 어디다 썼냐. 그래 받았다는 거 말만 해도 한 것도 용기를 내서 내가 했는데 그렇죠.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면 어떡하냐. 그 정도 말씀. 아니 근데 그 얘기 중에서 서울에 중앙에서 놀 사람이 지방에서 이거에 대해서 논다는 거에 대해 지적에 대해서 내가 그 뭐 좀 불쾌한데 정치인도 지역에서 놀아야
중앙에서 놀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불쾌하죠. 아주 불쾌해. 그 사람을 지역을 소개시켜줘요. 무시하듯이 이렇게 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분은 인터넷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이야. 아마 뭐 순 아날로그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뜨면은 바로 중앙에서 당연하지. 그렇죠. 부릅니다. 케이블에서. 아니 어쨌든 간에 정치라는 것도 지역을 바탕으로 근데 중앙에서 근데 활동하는 디트 거죠. 사장 어디 나갔어? 내가 꼭 정치를 하면서 대전 지역의 뉴스를 디트를 화면 캡처해서 예? 꼭 트위터나 이런 데 올려요. 디트 뉴스. 홍보를 근데 해주시는. 한 번도 격려 전화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무조건 조직이나 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해드리세요. 좀 격려를 아, 해줘요. 알겠습니다. 해드리세요. 제가 예. 이 패대기쇼도 내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어요. 제가 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친구가 540명이야. 아,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디트뉴스에서 지금까지 선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사 쓴 것이 거의 없는 거 그럼 같아요. 워낙 잘하시니까. 본인이 잘해서 그런 거겠지. 관련해서 하나 아니 별 하는 일이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니 악플도 달린 기억이 없어.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 그 결국 아니, 존재감이 그- 없다는 여기, 거 아니에요? 여기 그 한마디 얘기 하겠죠. 뭐냐면 저 그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저 양반 앞으로 정치 안 하시려고 하냐? 왜 100만 원 받은 얘기 왜 하냐? 그 구태 정치인이라고 속으로 자랑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김근태 의장께서는 2천만 원 받은 얘기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요? 이제 역으로 앞으로 정치를 더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딱 이런 건 털고 가는 거야 여기서. 응? 털고 혹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아, 미리 다 얘기했다. 여기 고해성사 자리에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다음 그러면은 자 우리 이제 시사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좀 말끔하네. 잘 떨어집니까? 네. 잘 떨어집니까? 아, 잘 떨어지겠습니다. 예, 예. 오, 뭔데?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 아, 뭔데? 뭐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안 했습니다. 아, 안 그게 했어요? 빠졌던 거 네, 저번에. 예, 예. 아, 그런 얘기 할 거 없고 우리는 처음 하는 겁니다. 아,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죠. 언제 나간 적 예, 있습니까? 다른 토론을 그러니까 해서 제가 우리가 헷갈렸습니다. 토론을 예. 하더라도 방송에 안 나간 거는 안 한 겁니다. 아, 예, 예. 아, 네, 예. 제가 자, 잠시- 선거구 증설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충청 지역의 선거구가 증설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될까가 아니고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존심의 문제인데 이게 뭐 감정적인 문제는 아니고 하여간 비교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소위 말하는 투표권, 우리의 권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이 문제는 좀 시민운동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좀 증설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의사 표시를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우리 옆 지역하고 비교해서 좀 미안하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인구가 153만 대전이 광주가 147만인데 거기는 국회의원이 8명이고 대전은 6명이에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116명 이런데 거긴 6명.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110명 있는 데하고 같은 거네.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될 경우 기본권,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우리는 60%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 시민들은 거의 반쪽 국민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쪽에서 좀 한 80%나 9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꼭 해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뭐 분위기도 요새 좋잖아요. 저 뭐 여야당 그 대표들이 저 선거구 증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강력하게 투쟁을 해가지고 꼭 달성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광주하고 울산 얘기만 하는 거 보니까 공부를 안 해오셨어요. 아, 그랬어요? 광주 울산 얘기는 큰 덩어리로 보면은 우리가 흥분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있지만 좀 정교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 충청권에서 선거구가 2군데를 늘린다면 천안하고 유성이에요. 대전. 근데 천안은 지난번에 한 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을 선거구 거를 갑 선거구 거로 한 4만 6천을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선거구를 안 늘려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자치구가 아니니까 그게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자치구란 말이에요. 유성은
그런데 선거구가 줄어들 수 있는 지역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어요. 통합. 전수조사는 내가 안 해봤는데 그 지난번에 원주가 늘었어요, 한 군데가. 원주가 지난번에 한 군데 늘었는데 그 당시 23만이 조금 안 됐어요. 23만이 조금 안 되는데 분구를 했어요. 32만 3천 정도였었어요. 2011년도 말 인구가. 근데 지금 유성 인구가 9월 말 현재 32만 7천원이에요. 23만이 아니고 30. 아까 30. 얘기하는 원주가 23만이 아니고 원주가 32만 32만 3천원이었어요. 32만 3천. 3,000명. 31만 2천 정도면 늘릴 수가 있었는데 32만 3천이었었는데 9월 말 현재 유성 인구가 32만 7천. 7,000명. 그래요. 허태정 청장한테 전화를 해봤지. 내년 말 정도 되면 인구가 얼마로 될 것으로 예상하냐. 34만으로 될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를 늘린 예로 보면, 그리고 원주가 현재 인구가 32만 7천이에요. 원주가. 근데 원주는 국회의원 하나 숫자를 줄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둘인데. 그럼 그 인구보다 유성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 늘려줄 수가 없고, 이제 줄 수 있는 지역이, 이거 이제 제가 잘 친한 국회의원들이 어디서 뺏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 지금 익산이 국회의원이 2명인데 지금 익산이 31만이야. 두 명인데 작고, 여수가 국회의원이 2명인데 29만이야. 진주가 국회의원이 2명인데 33만 7천이야. 그러니까 그때 유성구 인구보다 다 적게 돼. 적은 상태에서 적은 상태에서 2명이 되니까 어디서 뺏어와도 뺏어올 수가 있다.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더라도 300명을 유지하고라도. 그래서 광주, 울산에 얘만 자꾸 거칠게 제시할 게 아니라 전체 그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 검토해서 눈앞에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 지역이 2명인데 우리가 1명을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은 상당히 디테일한 설득력이 있다. 아, 좋은 지적이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구호만 계속 늘리자 할 게 아니고 타겟을 좀 정하자는 얘기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우리가 어디 의원을 이쪽으로 가주자라는 타겟을 정해서 그 목표를 딱 세운 상태로 가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호남에서 가져오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당인데 야당 지금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니 어렵습니다. 그렇게 패배의식을 이제는 가지고 여야 구분 없어. 막 무조건 뺏어와. 어쨌든 뺏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호남에다가 새정년, 세민년입니까? 달라고 하면은 아마 큰 싸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주시오. 어떻습니까? 이게 좀 아니 진짜 이거 여야 없이 달라고 해야 된다. 여야 아니, 없이 그럼 아니 우리 저기 위원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 예, 예. 요 관련 예를 들어서 여수, 기회를 안 주시면 여수, 익산 이런 데가 인구수가 적은데 당신들 2명 유지하려면 우리 거는 무조건 2명 만들어내라. 그리고 유지해라.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 방법은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줄이든지, 예를 들어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에요. 이거 이상 넘어서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는 못 넘어서니까 그러면은 비례대표를 줄여가지고 우리 의석 하나 더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지금 여기 몇 군데 있잖아요. 뭐 여기 타켓으로 하면 또 반발이 심해지니까 지역 갈등으로 가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그 공론화되어 있고 합의되어 있는 이 한두 석을 늘리는 부분들. 문제는 우리 충청도에 2석이에요. 여기하고 천안은 반드시 늘거든요. 늘어야 되는데 조건은 좋습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논란이 됐고 2010년, 2012년 지난해 지방자치 선거 때도 지역에 쟁점화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전처럼. 그러면 뭐 대전시가 주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간적 협의체를 만들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나 중앙당에 요구하고 하는 좀 그 액션들이 있다라면 저는 이번 늘 것 같아요. 다만 느는 데 있어서 너무 아까 우리 이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인구 관점으로 가면요, 수도권은 지금보다 한 열 몇 석을 더 늘려야 되고요. 지방은
더 줄여야 돼요 그만큼.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군부부터 거예요. 해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군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기 여기가 뭐 32만 되니까 뭐 분구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우리 관점에도 쉬운 것 같지만 이미 수도권의 여러 지역에 우리 그 유성구보다 그 서구보다 인구가 헐 많은 지역도 행정구역 분구 자체를 안 근데 해줬어요. 군부를 안 하고 네. 그냥 한 명 더 나오면 공허한 소리가 될 아니, 소지가 그게 크다는 아니- 얘기야. 그 이제 우리 오히려. 그 아니, 시청자분들이 어디를 분구하자는 아니 시청자분들이 헷갈려하는데 유성은 안 뭐냐면 되지. 아니 들어보세요. 행정구역을 분구하는 게 있고요. 국회의원 그 소위 얘기해서 선거구를 분구하는 게 지금 있어요. 얘기는 선거구 분구를 얘기해요. 행정구역 분구는 대전에서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거는 어딜 분구해요? 서구하고 유성구 더하기 조정에서? 빼가지고 세 개로 만들면 되는 거 우리 아니야? 변호사님 너무 그걸 행정- 쉽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이게 그거는 행정구역 분구가 아니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자는 건데 경계를 아니 구를 하나 더 만들자는 안 돼, 얘기지. 그건 안 돼. 구를 어디다 만드냐는 거죠. 지금 서구는 얘기하잖아. 만들어봤자 의미 없어요. 이미 가불이 있으니까 선거구가 그러면 유성에다가 지금 가부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네, 간단히 그렇죠. 말해서. 그렇죠. 하는 거지. 그것이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아니 얘기야. 그건 쉬워요. 그거는 이미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게 2006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를 3대1 이상 넘어가면 안 되도록 돼 있어서 그동안 대체로 어떻게든 11만 얼마하고 31만 얼마 요 사이에서 고안에 왔다 잘려져 갔다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막 바꾸고 했던 거죠. 요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성구가 32만 지금 넘어가고 내년 아마 9월, 10월이 기준일이 될 텐데 그때 되면 33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은 그러면 있어요. 유성을 나누고 가불로 나누고 예, 거기다가 예, 서구의 예. 일부를 갖다가 붙이지 유성갑에 않아도 어디 그거- 붙이나 그런 아니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럼 유성 지금 단순히 현재 유성만 가불로 인구로만 나눈다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16만짜리 선거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요 두 개가 나눠지는 거죠. 비현실적인. 아니 그러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에 구성이 되죠 국회에서. 예, 6개월 전에 구성. 6개월 전에 구성하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정 이사장이 얘기하는 거는 표의 등가성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인구 편차. 예, 예, 예.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약하다. 그 논리로 우리가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불필요하게 지역 갈등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좋은 일만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광주에 가보니까 광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왜 대전에서 자꾸 광주를 비교하냐 얘기야. 그건 뭐냐면 강주는 세개구가요 인구가 33만 이상이 되는 상한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지역 조성을 탓해야 돼요. 우리 지역은 서구 빼고 4개구가 절묘하게 다 25만 내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게- 한석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석도 아니고 한쪽으로 애매한 몰아줘야 거예요.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한번 이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간과하고 있을 때 한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제가 15대 때 1996년도에 한번 낙선을 하고 2000년도에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동구 가벌이 합쳐졌어요. 그때는 동구, 중구, 대덕구, 서유성구 국회의원이 4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유성구가 나눠져 갖고 3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동구가 그때 하나 줄었어요. 그래서 제 선거구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출마를 못 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중구의 옥계동, 대덕구의 비례동을 동구로 경계 조정을 해서 인구를 유지하자. 근데 그때는 선거구가 하나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저만 뛰어다녔어. 그랬더니 지자리 없어지니까 뛰어다닌다고 저만 오히려 배관시 당했는데 이제 그때 한번 저희들이 기회를 한 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나는 그 뭐 민관정 협의회 같은 걸 구성하는 걸 저는 반대해요. 왜냐면 우리 내부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자꾸 노출시키는 그런 과정이 전제되면 이게 잘못하면 그 우리의 목표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구 10만 4천과 31만 2천 헌법재판소의 권고 이거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럼 누가 하느냐 이거야. 선거구 누가? 획정위원회에서 해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 끝나면 바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6개월 전에 그 국회의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늦어져 가지고
거의 선거 한달 뭐 임박해서 임박해서. 석 달 전에 그게 논의가 되니까 나중에 막판에 그냥 우물쭈물떡 해가지고 공부 안 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면 하시는 그런데 분은 우리 지역에서 이 논의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야 되냐 이거야. 누가 우리 지역에 누구냐? 아, 국회의원들이야. 그 관점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민간정위원회 만들어도 지금은 갈등이 없어요. 예전에는 갈등이 심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온 분들은 유성구 분구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 민간정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 시민들 우리 시민들 설득해야 돼요. 설득하고 공감대 형성하면 내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하셔놓고는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법으로 6개월 전에 만들도록 돼 있는데 내년 초에 당장 만들고 6개월 요구하자. 전이니까 예, 6개월 맞아요. 전이니까 정기국회 끝내고 만들면 되지. 아유, 네, 물병 맞는데- 떨어져, 좀 물 살살. 떨어져요. 저희가 그걸 봤는데 그게 그거 병이 당장 이게- 빨리 구성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내년 아마 하반기 되면 구성이 될 거예요. 구성이 돼서 6개월 전에 보고안 올릴 텐데 그게 큰 문제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그러면 그 이를테면, 위원장은 예. 민관정 위원회 협의체를 구성되면 들어갈 통해서- 용의가 있으세요? 전 특별히 지금 백수가 어디 들어가고 마시고 할 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역할은 할 수 역할은 할수 있고 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어떤 괜찮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대안을 갖고 가는 게 우선 가장 모임을 낫다고 만드는 게 봐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예. 지금 뭐, 아니 공시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얘기만 일부에서는 할게 아니고. 이런 얘기에 이 지역에서 공감대를 얻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공감대는 이미 얻어졌다고 봐요. 이제 정치력의 문제다. 국회 가서 어떤 뭐 떼기장을 쓰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엊그저께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그 대전 발전연구원 그 유재일 그 원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서울에 가면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뜨거운 이슈인데 서울에 가면 뭐요 대전? 그렇지. 6명? 6명 맞잖아. 광주? 8명 맞잖아. 왜 그러냐? 광주는 정치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비아냥을 받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에서 공감대도 이제 그 형성을 해서 더 열기를 높여야 되겠지만은 좀 국회나 서울 쪽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론을 그 협의체가 그렇지, 있어야 그렇지. 뭔가 역할을 그래서 하는 거죠. 민관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나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조직적이고 열기를 갖고 이걸 이사장님 너무 막 이걸 우리 예전에 행정도시 하듯이 싸우듯이 그렇게 지역적 쟁점으로 가면요 저는 오히려 손해보는 아니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역적 쟁점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자. 이런 눈구렁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 아니 그러니까 광주에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광주 사람들은 왜 우리랑 비교하냐도 얘기하지만은 우리 광주는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고 또 하나는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얘기를 제가 듣고 왔거든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곧 정치력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네요. 자, 아니 저 한마디만 더 네. 하면 다 이제 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뭐 이것을 세미나도 하고 근거를 만들어내고 논리 개발을 하고 명분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고 새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촘촘히 봐야 돼요. 촘촘히 봐야 되는데 2011년에 광주가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 줄어들기에 있었어요. 그때 소리 소문 없이 한 지역을 살려냈어요.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서 재조정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광주가 그때 하나 살렸던 광주 동구가 지금 현재 인구가 10만 1,000이에요. 또 줄어들기에 거기가 처해져 있어요. 광주 한 군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홍석 위원장이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된 말을 하는데 야금야금 은근슬쩍 용의주도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정위원회 같은 걸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시끄럽게 이것을 하기보다는 딱 대전시 국회의원들 몇몇 언론계 인사 뭐 이런 분들이 딱 짜갖고 논리를 정확하게 개발해가지고 정개특위에서 그리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견을 아주 꼼짝 못할 의견을 아니, 딱 그 주체가 제시해야 누구를 동의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대전 실무는 대전시 같은 데 대전시가 주도를 해야 된다. 시가 주도를 해야지. 정치권보다는 자료 대전시가 주도를 취합하고. 해서
예를 들어 그 좋은 얘기네. 간사 역할 하고 한번 이게 중요한 거는 주변에 한번 일반인들 우리 그 언론인들 이런 분들 말고 일반인들한테 야 대전에 국회의원 야 2석 정도 늘려야 돼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 저 이렇게 물어보면요 지랄하고 그 도둑놈들 숫자 늘리면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이유가 단순히 그냥 지역의 국회의원 우리 그 정치 불신을 갖고 그 사람 2석 늘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국회의원 한 명이 있고 없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서도 좀 공감대를 더 그리고 확산시켜야 또 하나 된다.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도요. 예전에도 행정구역 서구 도안동 그 신도시 개발할 때 경계 조정했어요. 땅 한 평도 안 잃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랬죠. 그거 쉽지 않아요. 강주 얘기하시는데 강주는 원래 그 동네가 이쪽 동네였어. 생활권이. 원래부터 이쪽에 넘어가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선 의원님 얘기했듯이 그 배경이 있으니까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이 문제는 우선 현실적인 방안을 뭐 직격탄을 날려서 얘기를 한다면 대전에 국회의원 여섯 분이 있죠? 양당 딱 3명씩 있잖아요. 이 6명이 결의하시면 돼. 이 문제만큼 공조하자. 당론이고 뭐고 떠나서 이 지역을 위해서 6명이 같은 당으로서 같은 당과 마찬가지. 지금 왜냐하면 광주도 한 당이고 경상도 쪽도 한 당이란 말이야. 여기만 2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당론이 서로 충돌해가지고서 당의 이익 이런 것이 충돌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어떤 결사체나 이런 게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 그렇지 우리 않고요. 패대기 이슈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서 그건 동의하고 다만 여야 대표가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 예전하고 당 대표 아니, 지난번 우리 동네 사람이 약속해야지 뭐 여야 대표 그 지역 동네 국회의원들도 정파를 넘어서는 공조하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고 언제 약속했는데? 개별적으로 선거 개별적으로 지방선거 다 전에 이미 공개를 약속했어요. 공식적으로 하라는 약속을 얘기야. 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뭐 양당 대표가 약속한 거 다 지키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뒤에서 하는 약속은 소용없고. 약속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국위원장께서 영혼이 맑은 거죠. 약속은 지켜야 돼. 그냥 약속. 이럴 때 영혼 맑은 걸 인정하시네. 아. 약속을 했다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이런 논리적인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개발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내면 그리고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상대로 각종 이제 뭐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헌법에요. 300명을 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없어요. 규정은 없어요. 이게 정서법이라고 그래갖고 국민들이 이걸 301명, 2명 이렇게 늘으면 저항이 올까봐 못하는 아니에요. 건데 헌법에도 300명으로 한다 이런 건 없지만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한선을 했는데 그리고 200명 이상인데 300명이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게 정서라는 거예요. 관습법처럼.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그래서 300명을 못 넘는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헌법 개정하지 일부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항은 그런 아니고 상황은 아니죠. 헌법 개정 아까 이게 사항은 아니죠. 하한선이 200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한 300명까지다. 그리고 만약에 300명 이상을 하려고 그랬으면 30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뿐이지 302명이 됐다고 위헌적인 건 아니다 이런 뜻이요. 왜냐면 법의 취지가 그 30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취지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요? 300명. 300명이에요. 세종시 하나 늘어가지고 290. 그 정서적으로 그 해석을 한 299명까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명을 순증으로 늘린다고 해서 위헌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그 해석을 아니, 그렇게 지금 했던데. 그게- 대전발전연구소가 해석을 하면 헌법재판소 네, 아니 일단 그게 위헌이 아니라는 아니, 거예요. 네. 중요하지 않은 걸 이렇게. 법률 그- 문제를 아니 법률에 변호사 두고 둘이 뭐 다음 넘어갑시다. 예. 그러게. 자, 여기 선거구 증설 문제는 정리로 하고 넘어가지. 예, 아니 선거구 증설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대전시를 정점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을 때 선거구 증설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선거구 증설이 하나라도 안 늘어나면 우리는 국회의원 파견하지 말아야 돼. 그렇습니다. 그렇지 전체를.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큰일하시네. 큰일 납니다. 예. 아유, 아유 신문 기자 구속. 아 이게 뭐, 어디 신문 기자가 글쎄요 이게 이제 봐야죠. 예, 구속이 돼 있네. 자 여기 뭐 내용을 좀 보면은 뭐 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인터넷 신문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신문입니까? 이게 인터넷 신문님. 무슨 통신사입니까 이게? 이 대전경찰청 수사과가 뭐 인터넷 신문 기자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했다고 29일 날 밝혔는데 이 내용을 제가 그 나온 거 보니까 혐의가 동구 대별동의 도시개발사업지역 인근 뭐 관할 구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대가로 해서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언론문화연구원 제가 좀 얘기를 이사장님 했는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마치 이렇게 5천 뭐 인터넷 신문인가 이렇게 좀 지역에 있는 조그만 신문의 기자가 5천만 원 받았다고 하면 우리 옆집 아줌마가 저 중앙지 기자는 한 5억씩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닌데 너무 일단 하여간 같은 언론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대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아는 기자인데 아니 근데 어느 인터넷 신문입니까? 그런 거를 왜 안 밝히는 겁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아니 그 강진하게 친구가 아니 맨날 그 모 친구가 인터넷 어디예요? 어디 있는지 디트는 정치하는 아니겠지, 모르겠어요. 디트? 디트는 아니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픽처리 해줍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 왔다 저도 갔다 알고 해서 싶어서 여쭤봐요. 아니 삐삐 아니 처리 안 돼요. 삐삐 처리 아니 해준다잖아. 나도 모르겠어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디 여기 있다가? 유시스도 있다. 아니 유시스. 이쪽 회사에 있다가 저쪽 회사에 있는데 내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런 사건이 드러난 이유는 지역 언론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 문제는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냐 자격 없는 기자들이 언론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은 금위원장하고 나하고 좀 충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감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자실을 아무나 출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언론사를 만드는 과정도 너무 쉽고 신문사를 만든다든가 인터넷 신문을 만드는 것도 너무 쉽게 법률이 돼 있고 이것이 이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언론의 방종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한 병폐가 지금 드러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언론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자격이 없는 언론인들에게 언론에 그 기회를 주는 거는 사회의 어떤 큰 병폐를 일으킨다. 자격이 뭐냐고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건 뭐냐면 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고시가 아니고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언론사에서 제대로 된 선배로부터 도덕적이나 기사 쓰는 방법이나 뉴스 밸류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언론은 어디야? 그렇게 제대로 된 하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제대로 된 건 역사가 있는 제가 여쭤보고 아니, 싶은 아니,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애들 그거는 제대로 그거 지적을 잘했어요. 둥글둥글하잖아. 말하자면은 그 좀 역사가 있는 언론사에서 좀 훈련된 역사. 언론 전통과 예를 들어- 역사가 있어야 된다. 있는 언론사가. 역사 있다가 문제 없나? 그러면 뭐 아니 새로운 문제는 언론사 있긴 있는데 못생기네? 아니 예? 새로운 언론은 만들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언론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만드는 사람이 그래도 그 훈련된 그 역사가 있는 언론사에서 좀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 나와서 하면 되는데 트레이닝이 문제는 아니지 않아요? 이를테면 지역에 역사가 있는 지방 신문들 다 지금 어려워서 기자들 뭐 100만 원, 150만 원, 120만 원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아니 그래도 그러는데 이 언론은 그 훈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지역의 언론은 어떤 상태냐면은 그 인터넷 신문은 3인의 기자를 두고 뭐 신고만 하면 언론사가 돼서 언론사 신문사가 그냥 인터넷 신문이 있다 없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지금 구속된 이 친구가 어느 신문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러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사회적 지금 병폐인데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자격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자실을 아무나 막 들어오니까 이게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기자들도 와서 이 사람들이 기자 그러면 어떤 권한이나 행사를 하는 줄 알고 저는 그런 예를
칼을 요리사에게 두면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이런 위험한 그 깡패,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펜을 주면은 사회에 어떤 큰 병폐가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저 여쭤보고 싶은데 동의되는 말씀도 있고 안 되는 말씀도 있고 그러면은 기자실을 예전 10년 전처럼 등록된 이름 있는 그런 신문 방송 이런 쪽만 출입 가능하게 아니, 하고 그거는 절대 안 못 들어오게 됩니다. 하면 그거는 더 나쁜 병폐가 제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할 때도 이 언론비리 계속 있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권에 개입하고 했던. 근데 지금은 다 풀어놨어요. 풀어놨더니 또 이런 문제가 생겨. 근데 뭐 제대로 된 훈련 얘기하시지만 그거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이비 기자를 사이비가 무슨 뜻이야 도대체? 나 그걸 모르겠더라고. 아니 어떤 기자가 사이비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거는 객관적 관찰자로서 기사의 밸류를 언론인 얘기하니까 정치인 얘기할 때보다 더 답답하네. 근데 답답하긴 답답한 일이에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아니 정말 뜬구름 잡는다. 아니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뭐 대안이 있는 거 그리고 아닌데. 이 기자들이 사고를 치면 왜 꼭 변호사법 위반을 하냐고. 응? 변호사법이 잘못돼서 그래. 기자법 위반해. 왜 아니 근데 변호사법은 진짜 아니, 맞는 아니, 말씀이네. 변호사 법이 변호사법 위반하지 마. 변호사의 그러니까 특권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일이 가장 좋아. 왜 변호사- 그러냐면은 변호사 그러니까 깜mat한 게 변호사야. 네, 그러니까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동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변호사 일은 변호사한테 맡기고 다른 사람들 하지 말란 아니 말이야. 아니. 왜? 그러니까 변호사법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질하면 기자법 위반으로 우리 걸리는 건가? 아니죠. 변호사법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까지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데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돈을 받으면 그때 변호사법 위반이라 이게 우리나라 외국 같은 경우는 공인된 그 로비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법이 없기 때문에 그 공인된 로비스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돈을 받아도 되는데 우리 이제 변호사법은 변호사 특권법이에요. 변호사법이 그래서 변호사를 변호사만 자격증 있는 사람만 언론에서 또 변호사로 지금 옮겨가네요. 왜 또 나한테 통화를 걸려? 오늘은 완전히 막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때리는 변호사도 문제고 언론은 더 큰 문제고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얘기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언론이 뭐 윤리 규정 돼갖고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따라가질 않고 내가 봐서는 지금 언론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옛날에 특정 언론들만 기자실을 출입할 때는 괜찮았냐? 그때도 그렇지도 않아요. 문제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언론 기자실을 개방을 하되 일정한 제가 이제 이 대안을 제시하면 이런 거예요. 기자실을 기본적으로 오픈하고 개방을 하되 그 객관적인 시민단체 어떤 참여연대라든가 대전 언론문화연구원이라든가 또 민원연이라든가 또 목요 언론인 클럽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기자실에 출입해도 되겠는가 이런 걸 좀 한번 점검해 주는 게 그건 또 중요하다. 다른 언론의 자유로 또 제한한다 이렇게 침해하는 하는데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 이런 부분이 비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자실 출입이라는 게 내가 한 예를 들게 길어질까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길면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아니 간단하게 그럼. 아니 제한이 있는데 기자들도 그러면 자격고시를 봐. 그럼 아니 그거는 아니고 왜 안 돼?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는 기자도 전문직인데 왜 시험을 안 봐? 사법시험 그렇게 하는 거는 언론 표현의 사법시험 뭐죠? 패스하신 언론 분이 꼭 표현의 자유의 저렇게 부분에서 말씀하세요. 좀 위배될 것 같고. 신문사에서 시험 봐서 뽑잖아.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선거를 통해서 되는 거고 다 모든 게 검증 절차가 있는 거잖아. 지금 얘기가 바로 핵심이 그거야. 뭐 아무나 그냥 기자라고 해서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서 나 기자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는 자격고사를 보자 이거야. 자격고사. 그것도 한 방편이죠. 아니, 언론을 한자로 써보라든가. 네. 응? 언론 쓸 수 있어 한자로?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만합니까? 아니 너는 이제 그런 시각보다도 아니, 아까 짧게 한다는 짧게 이게 뭐냐면은 너무 기자실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개방을 하되 좀 뭐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보령에서 어떤 사람이 대리운전 기사인데 기자예요. 좀 뭐 이상한 기자 그리고 대전에 있는 어떤 그 기자도 뭐 좀 이상한 기자인데 본부장이에요. 그래서 그 보령에 있는 공기업 어떤 간부가 그 뭐죠?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그때 성매매한 사실이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팩트가 하나 찾아진 거예요. 그러면 보통 기자면 그 기사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갈용으로 내가 너 이 사실을 알으니 내가 응? 너 어떡할 거냐? 그리고 기사를 쓰지 않고 계속 대리운전사가 기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피의자에게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전에 있는 시청 기자실에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본부장 시청 기자실이죠? 우리 본부장 누구누구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 앞에서 하면은 그게 공갈이 되는 거예요. 겁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돈을 갖다 주게 되는, 요렇게 해서 이제 요런 부분에서 이제 사이비가 나오는 거지. 기자는 어떤 팩트가 있으면 글로 말하면 되는데 이걸 공갈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이런 형태가 있어가지고 기자실 부분을 적절하게 제한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리, 응? 병폐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기자실 제한 자체도 자칫 잘못하면 언론의 자유하고 충돌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 이 부분은 지금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서 이런 계기에 좀 지역의 어떤 기자실 문화라든가 언론의 문화를 좀 한번 개선하는 데도 또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게 부끄러운 정말 일입니다. 너무 큰 문제 아닌가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고. 저는 이제 시각을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그런 시각도 있지만은 과연 이 언론 뭐 예를 들어 기자라고 하는 이분이 5천만 원을 받을 정도면은 굉장한 완장을 찬 겁니다. 여기도 완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슈퍼가. 슈퍼갑이죠. 왜냐면 슈퍼갑이니까 이것 좀 성사되게 해주세요라고 돈을 요새 저축 뭐 가지고. 어디 완장 차다가 못 찬 일 있어요. 완장 달라 그랬는데 누가 안 준 거 있어? 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트라우마가 있는 네,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완장 있습니다. 트라우마.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제2, 제3 그리고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형태가. 그죠? 우리 그러니까, 위원장은 많이 봤을 예, 겁니다. 언론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입이에요. 언론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객관적 관찰자로서 사물을 보고 비판할 거 비판해주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기능에. 예. 내가 기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난 그런 나 부분이- 국회의원인데 내가 기자인데 아까 그 똑같은 얘기네. 똑같은 그거는. 얘기입니다. 네, 똑같은 그게 얘기네. 그러니까 우리가 특권 의식을 내려놓자고 지금 뭐 양당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특권 의식 내려놓자고 하는데 실상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죠. 오늘은 갑질이 다 나오는 거야. 전형적인 이게 지금 국회의장. 아니 5천만 원을 줄 정도면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이 세 보였으면 5천만 원을 줬겠습니까? 아니 근데 오늘 이 쇼를 기자들은 안 볼 것 같고 그런 게 아니, 얘기해봐야 그럴 것 같고. 기자들 많이 아, 봐요. 많이 봐요. 조심해야 돼. 많이 봐, 많이 봐. 아니,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아니 그렇구나. 그래도 아니 정치인이 기자들한테 잘해야지. 더 들어봐야죠. 끝까지 들어봐. 지금 위험한데. 이것을 보는 기자들은 그 기자 하나 그렇게 된 걸 갖고 전체 뭐 기자실을 통제하니 뭐 정화를 해야 되느니 뭐 나는 깨끗한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기분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시청자들을 상대로 한 말씀 드리면 이런 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사기에 넘어가면. 네? 됐어. 그 정도면 위험 수준 아니야. 자, 다음으로 아니 폭탄 선언한 줄 알고. 예,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무거워? 이제 마지막이요? 두 개나 더 남았어? 이거 뭡니까 이게? 이거 뭐예요? 서울 총리, 세종 총리. 요게 나왔네. 제가 요 얘기는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제 세종에 청사를 두고 있는데 아마 세종시에서 기거하는, 그러니까 자는 시간보다 서울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게 아마 팩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문제는 내가 먼저 예, 먼저 총리를 하세요. 좀 예, 총리를 예. 내가 변론을 아세요? 잘 알아요. 저 대학교 선배고 제가 서울에서 어디 검찰 대학교? 출입할 어디 때 대학교? S대라고 성균관대학교요. 거기 우리 선배시고 내가 이 서울에서 옛날에 검찰 출입할 때 그때 한 부장검사 정도 해갖고 같이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변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변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제 그것도 아니, 변호사법 입장을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변호사법 이거 위반 굉장히 아니야? 중요한 얘기예요. 변호사가 하는 일을 함부로 변호사법 위반 하지 말고. 기자법 위반으로 돈을 안 바꿔. 받으면 괜찮아. 정원 총리한테 돈을 안 바보도. 나중에 용돈 받을지 어떻게 알아? 이미 다 바보도 먹고 먼저 술도 먹고 받고서 다 하는 것도 하셨잖아. 불반이야. 나중에 봐도도 그렇고. 그럼. 내가 먹고 먼저 받았어. 옛날에 한번 바보도 들어볼게. 일단 들어볼게. 받았어. 하면 안 돼 지금. 오케이. 한번 이게 얘기해보세요. 뭐냐면 예. 이게 세종시와 관련되는 얘기인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총리가 서울 쪽에 많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종시가 여기 도시를 형성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50만 이런 도시가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어렵다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오는 거지.
세종시 생겼다고 총리는 바로 여기서 스테이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모든 기능이나 업무가 서울 쪽에 있으면 서울서 일을 하고 점진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언론과 관련해서 세종시에서 이런 게 있어요. 세종시를 지니까 주변에 부대시설, 편의시설이 없다고 언론이 지적해. 당연하지 않아요, 그거? 학원도 없고. 처음에 만들어 놓은 당연한 거예요. 향후에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고 어렵다. 공무원들이 출퇴근이 많다. 당연하지. 세종시 만들었다고 바로 다 100%가 여기 와서 살 수 있나? 아파트 준비가 안 되고. 당연히 불편하고 많은 공무원들은 서울서 출퇴근하고 여기서 혼자 살고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대전 그 정부청사, 삼청사라고 하는 거기서 처음에 반 이상이 출퇴근했습니다. 근데 다 지금은 정착해가지고 대전의 생활을 만족해요. 세종시를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지금 처음에 불편하니까 그 불편한 점도 있고 서울서 출퇴근하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총리도 서울에서 이러시면 당연히 서울에서 자,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를. 반론할 얘기 많은데요. 관사 잘 져놨어요. 그거 10m인가 20m 들어가고. 관사 져놓고 내려와서 관사에서 생활해도 되는데, 그리고 정부 부처가 대부분 다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안행부하고 뭐 청와대, 국회. 지금 뭐 국회 문 닫은 지 한 몇 개월 지났었는데 서울에 가서 뭐 할 일 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업무를 보는 게 정상이어야 된다는 게 제 첫 번째 반론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신문제 기사 지금 네. 정확히 보셨죠? 예. 여기서 주로 생활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있고, 세 번째는 일반 공무원 아까 탓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해요. 지금 현재 11,000명이 내려와 있고 올 연말에 3,000명 이상 내려오기 때문에 1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출퇴근 편차는 있지만 한 2-3,000명 정도 돼요. 당분간 이분들이 당장 뭐 집을 못 구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출퇴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로 인한 행정 서비스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 무슨 한 번 아침에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대요. 난리가 났다. 출근을 11시에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날 오전에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피해봅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빨리 지역에 내려와서 정착하도록 하려면 높으신 분들이 기감을 보여야죠, 사실은. 모범을 보였어야 되는데 본인이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측면에서 본다면 총리님이 그럼 처음부터 사정을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어느 정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왜 약속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환경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회 이사장님이 너무 초기에 정 총리를 변호하고 나왔어. 조금 이따 마무리할 때 해야지. 아니, 왜 그러냐면 나는 정 총리를 변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세종시 자체에 지금 형성 과정에서 불편하다 이런 걸 좀 참아줘야 된다고. 그래야 그러니까 제대로 정주 여건이 이게 다 될 될 때까지 그렇게 해줘야 이게 뭐 불편하니까 나쁘다 뭐 일부에서는 자꾸 우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그거 봐라 그 세종시 가니까 잘못됐지 이런 여론도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은 다 자연스러운 거다. 아니, 아니, 이걸 분석을 하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총리가 퇴근 이후에 여기 내려와서 살면은 불편해서 저녁 때 뭐 어디 커피도 한잔 하고 뭐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아니야, 불편해서 그래서 그런 안 건 온다는 아니고. 얘기인지.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또 중앙에서 할 일이 있어서 미리 가 있는 거. 뭐 여기 내려왔다 또 가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안 내려오는 거지. 나는 둘 중에 어떤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주여건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할 뿐이지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는데 국회 말하자면은 세종시가 왔을 경우 국회 같은 것들이 여기 오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총리가 세종시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통령도 서울에 있고 국회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총리가 됐을 때 세종시에 좀 머물러서 세종시를 정착하는 데 내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러는데 환경이 그런 걸 만들어. 근데 환경 탓을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세종시가 탄생을 하지 말았어야지. 서울에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나가는 거지. 그렇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지. 아니 그런 논리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일부에서 세종시가 잘못 갔다고 얘기하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에서는 여건을 만들자. 그렇지
세종시를 인근에 둔 충청권 입장에서는 국무총리가 여기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얘기는. 그렇지 세월이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좀 세월이 필요하다. 이런 조금 뜻이지.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이제 총리한테 우리가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이제 세종시가 만들어져서 자리를 잡아가고 정부 부처도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정재학 이사장님 말을 동의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방관자적으로 주변 환경에 자기가 그냥 꾸역꾸역 끌려가는 총리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내려와서 살면서 점검하고 부족한 건 자기가 좀 지시해서 보완해 나가고 그래서 세종시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빨리 정착되도록 총리가 앞장서서 그걸 해주면 선도를 좋은데 한다는 총리 자체가 마치 객인 것처럼 그렇지. 개인 것처럼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는 우리의 불만은 뭐냐면 총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좀 의지를 가지고 세종시가 빨리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머무르면서 다른 공무원들의 애로점도 좀 체크하고 아니 그건 동의합니다. 지역사회 좀 독려해서 빨리 정착되도록 해줬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속도를 좀 줄이자. 총리는 이 세종시하고 아무런 그 유전자가 동질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오면서 세종시가 계속 지체되는 이유가 그건데 자기는 자기 편의대로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느냐. 또 세종 지역에 뭐 이제 정주 여건 이런 게 안 좋다는 그런 명분은 총리한테는 없을 거고 나라 일 전체를 내가 보는 거지 세종시만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총리가 일하는 거 아니잖냐. 그러니까 전체 일을 보려면 내가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이다. 서울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세종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총리가 뭐 마음을 바꾸도록 이런 언론이나 옆에 또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좋은 얘기야. 예. 그리고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나 상황 이런 거는 그걸 탓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뭐 외국에 가서 일하는 노동자도 있고 가족과 떨어져서 객지 가서 일하는 정말 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것도 갑의 횡포요. 그러니까 오늘 갑이 많이 그런 나오네. 자, 우리 이현 변호사 한번 너무 얘기해 아까 잃어버렸거든요.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총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지금 우리 정원 총리께서는 이미 사퇴를 한번 하셨던 분이야. 사퇴를 했다가 반려돼서 예, 하기 싫은데 그냥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좋은 걸, 그 좋은 걸. 근데 왜 사표를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뭐 세월호 사건 때 그랬나? 그런 분이 지금 무슨 의지를 가지고서 여기서 세종시에서 컴컴할 때 세종시에 저녁 때 가보셨습니까? 컴컴해요. 그 부분에 뭐 커피숍 두어 개 있고 저녁 먹을 식당도 변변히 없어. 근데 오셔서 그분이 뭐 하시겠냐고. 내일 또 일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내려와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금위원장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양반이 여기 있든 없든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앞으로 세종시를 어떻게 할 건지 직접 이해 당사자로서 네. 그렇게 좀 어떤 총리가 되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게 결국 국회를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거는 다음 선거 때 좀 자, 문제 그러면 많아요. 근데 하나 내가 마무리 할. 하나 생각나는 네. 게 있어요. 내가 엊그제 그 삼청동을 갔다 왔어요. 총리 공관 옆을 지나갔다. 그러면서 내 처하고 그 결혼식장에 있어서 이렇게 가면서 아직도 총리 공관이 여기도 있나? 그래서 일단 서울에 있는 총리 공관은 없애야 되겠어. 그거는 총리 공관은 여기다. 저기 작은 집은 이제 저쪽 서울 쪽 아니 작은 근데 집은 지금 없애자. 정원 총리가 이사 왔어요, 안 왔어요? 그 혼자만 계셨던 어부인께서는 어디 계세요? 거기서 거기 서울 공관에. 이사 온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서울 공관을 그러니까 본인만 없애고 주민등록 전입을 한 거. 서울 공간을 없애고 서울서 있을 때는 자기 집에서 본인 자든가 집에서. 어디 뭐 호텔서 자든가 본인이 하숙소서 자든가 하라. 요거는 확실히 해야 될. 이사를 오게 하는 집에서 방법이 또 없나? 경험 문제도 있는 거 아니야? 이사를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 아니 게 그러니까 집이 공간이 여기니까 형식적으로는 여기가 공간에서 고정이- 있을 때는 경호를 해줘야 되지만 자기가 서울에서 있을 때는 자기 개인적으로 가서 자는 거니까 경호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주거지를 세종으로 정하도록 아니, 그러다 국회의원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너무 그건 좀 강력한 무리다. 거 무리고 왜 서울에 있으면 총리가 아니고 뭐 세종에 있으면 총리요. 아니, 같이 아니 해야지. 공간을 그 대신 하나만 아니, 정하라. 공간을 이거지. 하나를 한다는 거는 맞아요. 공간을 하나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을 경우는 본인의 집에서 하고 지금 그 공간이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지나가다 보니까 경비 쓰고 있더라고. 자, 그럼 우리 금홍섭 위원장께서 마무리 좀 저는 한번. 어쨌든 간에 이게 네. 그 총리가 그냥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권한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예요? 행정도시 정상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부처 이전 지금 잘 되도록 해야 되고 거기 오는 공무원들 한 명 한 명에 뭐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집단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거 알려면 여기 와서 생활을 해야죠. 아니 생활해야 된다는 네. 당위에 그러니까, 대해서 반대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고 저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네, 있다. 현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그 우리는 목소리 자체를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정의사님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를 다시 이쪽으로 본원을 오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총리가 네, 세종시에 네.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질 아무튼 그럼 거예요. 예,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정의사장님께서는 정원 총리 혹시 뵈면은 좀 세종시에 좀 자주 좀 계시라고 좀 알겠습니다. 얘기나 좀 전해주세요. 내일 당장 전화해 끝나고. 예, 예, 뭐 잘 아시는 분다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마지막.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어우 오래 하네. 뭐 여몽철 전 대전시장 편. 이게 뭔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아마 여몽철 전 대전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편들으라고요? 예, 아니 편들으라는 뭐 거예요. 편들던 시부라는 뭐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2%에서 매주 한 분씩 이렇게 해서 예, 나오는가 봐요. 회대기 쇼에서 예, 예. 다루는 겁니까? 네, 네. 그냥 코너로 그 인물에 대한 돕식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매주 하는 거예요? 예, 매주입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이제 매주 인물이 바뀌는 거겠죠. 첫 타자. 예, 첫 타자가 우리 여몽철 시장님을 이제 했는데 지금 뭐 여몽철 시장님께서는 뭐 이분을 첫 타자로 뭐 고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제 제작진이 알겠죠. 의도는. 의도는 하도 모르겠고 우리 얘기를 현직 시장 하실 때 밀지 말고 아니, 제안해서 그게 아니라 얼버무려서 말 대답 좀 해봐요. 현직 시장님 하실 때 워낙 이렇게 비트에서 뭐라고 해서 미안해서 올려놓은 미안해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러게요. 그거는 모르겠네. 아니 디트가 염 시장님하고 좀 관계가 거꾸로운데 그런 상관이 아닌 것 지금 같고. 이제 화해 차원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이제 인물을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의 우리 대전의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공과를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좀 해보자는 얘기죠. 지난주에는 이인구 회장은 한 편이네. 그렇지 비슷하게. 뭐 비슷하게 간 건데 이제 그 편을 하는데 그분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구만. 그분도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으네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아까 공과라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과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언을 좀 조심하고 이게 법적으로 저촉될 부분도 있으니까. 아 우리 뭐 변호사가 있는데 뭐 걱정입니다. 그 저 같은 경우 그냥 제가 맞는 게 가장 아니에요. 먼저 그럼 걸리는 건 가장 어리니까 저부터 할게요. 저는 아, 시장 여기서- 계실 때 그 뭐 도이철돈이 그 엑스포가 공원에 롯데 테마파크 조성인이 여러 현안 관련해서 갈등이 많았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는데 전 지금도 염 시장님은 존중합니다. 존경하고 제가 처음 뵌 게 94년도에 뵀는데 그때 간선시장 때였어요. 뭐 그 당시 대전도 광역시장 그러면 간선시장이었고 지위가 어마어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 토론회를 열린 토론회를 그냥 하더라고. 뭐 그때 시민회관에서 300명 모아놓고 그것도 2달인가 3달에 한 번씩 꼭 하더라고요. 토론회 한 1시간 반 2시간 하는데 끝까지 앉아 계시는 거야. 그리고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물론 그분이 민선 3기에 시장 하실 때도 여러 뭐 엘리베이터 없애고 관사 반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지만 탈권위적인 분이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들었던 게 이분 보면 예술이나 인문학에 대한 관심 되게 많으셔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런 감수성이 상당히 뛰어나셨던 분 아니냐. 우리 정 이사장님이 여몽철 시장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몽철 시장에 대한 시각은 양론이 있어요. 네. 긍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우리 분들도 정 이사장님 있고. 시각에서만 저는, 얘기하시면 되죠. 뭐 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나는 이번에 시장 출마 포기하고
아주 큰 인물이구나. 내가 그동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뭐 잘못된 아니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내가 그것도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 때문에 아니 어쨌든 간에 이런 측면은 있어요. 지역에서 정치권에서 막 서로 이렇게 자기가 해먹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비움의 문화,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는 대전에 큰 선물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염홍철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분이 학문이 정치학이라 정치학이 약간 어떤 측면에서는 곤모술수적인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염홍철 시장이 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요번에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이런 모든 걸 상쇄하고도 남는 대단한 결단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이 그동안 있어요.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부정적인 긍정적으로. 측면도 있고 이제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좀 술이 높다 정치 술이 뭐 이렇게 보는데 그건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술수가 있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 변호사님은 예, 뭐 그래서 이게 인물을 평가한다는 거는 어렵죠. 지금 현재 잘 살고 계시는 분을 우리가 여기서 패대기 치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까 평가라는 거는 좀 하지 말고 가급적 에피소드나 그쪽 평가가 아니고 이제 그분과의 어떻게 좋은 추억. 아니 뭐 그분이 이런 거를 어떤 얘기- 분이시냐고 이제 우리 이 변호사님이 봐온 그분은 전직 시장님이시지 뭘 어떤 얘기하기가 이렇게 싫은 거야. 드라이하게 얘기를 해야지. 얘기하기 뭐. 싫은 거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 여기 물어봐 여기 여기.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아니, 안 끝났어. 에피소드를 얘기한다니까. 그래. 이분 하면은 주로 생각나는 게 나는 아주 강력한 그 인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체력 대단하신 분입니다. 또 특히 주량. 여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 이 지역의 선배들 중에서는 아마 최고의 주량을 자랑하시지 않으실까. 뭐 일설에 의하면 150명하고 예.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1대1로 뭐 네. 어디 써 있습니까? 네, 실적이 있습니다. 그 증인도 제가 있습니까? 쓴 150명하고 1대1로 잔을 나눴다. 예. 소주잔을. 그러면 150잔이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자리에서. 그래서 거의 뭐 폭탄주뿐만 아니고 그냥 알잔으로 드시는 것도 그래 다음날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한 3일은 누워 있어야 되는데 150장. 다음날 아침에 그냥 한밭체육관에서 한밭 운동장에서 20병인데. 달리기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아마 그 아주 체력 건강한 자세로 또 출근해서 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분. 20배. 네, 우리 선 의원님께서는 어떤 제가 에피소드를 얘기할 테니까 네. 그 에피소드를 듣고서 가만히 있어라. 생각을 해봐요. 기대하네. 2016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열린우리당으로 입당을 하셨어요. 2016년? 6년 2006년 2006년 이후에 열린우리당으로 입당을 하셨다고 그때 저 한나라당 탈당을 했죠. 행복도시 예, 예. 아니 저 행정수도 문제 때문에 근데 제가 반대를 했어요. 염 시장님 입당을. 그거를 계기로 지금 권 시장님이 탈당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당이 소용돌이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반대해도 안 되더라고요. 오셨어. 근데 내가 그때 막 반대를 할 때 여러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치적으로. 근데 어느 인터뷰에서 대전의 국회의원 중에는 선병령이가 제일 훌륭하다. 인터뷰를 했어. 디트에 나왔었어 그때. 뭐 검색해봐요. 염전 시장이 염 시장이 막 그때 오네 만에 반대하네 할 때. 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수가 높으시다. 근데 내가 반대해도 오는 건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 이제 오셔서 이제 다음 선거 2010년 지방선거 때 그때 제가 이제 국회의원 떨어지고 시당위원장 할 때 탈당을 하셔서 이해창 선진당인가 그때 선진당 쪽으로 가시는 거야. 아 근데 그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 이분 가시면 안 되는데. 왜냐면 그때는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시더라도 당선될 수 있다. 이분이 굳이 지역당에 안 가더라도 당선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막 전당대회 과정에 탈당을 하셨어. 그래 전당대회가 끝나고 탈당을 하시라. 그랬더니 전당대회가 딱 끝나서 지도부가 구성되면 대표들하고 나하고 다 아는데 그분이 말리면 내가 못 간다. 아 그래도 이제 제가 조금 정치적으로 곤란해지겠더라고. 시당위원장이 뭐 그런 것도 하나 해결을 못하냐. 또 그런 그래서 말렸는데
나 오늘 탈당계 냈다고 자기 직원 시켜서 탈당계 냈다고 그리고 어디시냐고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나 지금 중국 출장 가는데 지금 막 맞아, 비행기 맞아, 타면서 그랬어요. 전화했다고 맞아, 하면서 탈당계를 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때 무지하게 서운하시더라고. 그래 그때는 반대한 입장이지만 이제 와셔서 자리 잡고서 이제 우리 당의 자산이 됐는데 또 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당이 또 두 번 흔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권 시장 탈당하면서 흔들어지고 한 번은 이제 또 본인이 나가시면서 흔들어지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시장 업무만 하신 분이지만 이분이 그 대전에 이렇게 정당의 판도에 상당한 이렇게 격동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냥 정치적으로 나는 그냥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정치와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실은 우리 대전 정당판의 변화의 핵심에 쓰셨던 분이에요. 요번 선거에서도 사실 저는 이제 그 정치력이 있다는 얘기죠. 말씀이죠. 결국 그걸 증명하는 거죠. 아까 우리 이현 변호사가 이 폭탄주 술 얘기하는데 그분이 제가 2009년도, 2008년도인가요? 그 대전에서 누가 폭탄주를 가장 셀까라고 조사를 많이 해봤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양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몽철, 이강철 이렇게 해서 양철의 그 아주 대표적인 우리 술 문화다. 더군다나 이제 여몽철 시장께서 그 당시 지금도 뭐 연세가 많지만 그 나이에 그 정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데 3기 때 3기 시장 때 우리 대전에 한 80명 정도 통장이 있는가 봐. 동장이 있는가 봐요. 동장들하고 1대1로 한 잔씩 주고받고 남은 술 봐서 또 한 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150잔입니다. 150잔을 먹었다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제가 여몽철 시작하면은 3기 때 그리고 5기 때 들어와서 유일하게 정치 보복을 안 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분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성유 시장 나가고 여몽철 시장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탕평책 한 거는 좀 인정을 했죠.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보복을 안 하고 다 나중에는 끌어안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 승진도 시키고 다 이렇게 했던 부분은 역시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차제에 하나 더 붙이면 그동안에 지역의 언론인 출신들을 이렇게 중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몽철 시장은 중앙에서는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정치권에도 가고 청와대나 이런 데 중용을 하는데 이번에 여몽철 시장은 2명을 그래도 발탁해서 나름대로 언론인에 대해서 그 좋은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한 분은 전종구 대전 시티즌 사장이고요. 또 한 분은 한겨레 출신 송규성 일자리 특보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언론인도 그 기존 행정부 조직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 그런 어떤 걸 만들어내서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쨌든 간에 좋은 선례를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 네. 부분도 좀 좋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대전시장을 불출마를 해서 좋은 뜻으로 불출마를 했는데 지금 현재 권서택 시장의 뭐 상황이다. 수렴 청정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처신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몽철 시장이 뭔가를 아니 근데 그 상황이라는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그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글쎄 뭐 그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이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뭐 얘기가 된다는 얘기 자체가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처신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지역에 우리 대전의 원로로서 예우를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 이 당적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게 못마땅합니다. 왜냐면 현재 당적을 갖고 현재? 계십니까? 예, 현재 당적을 이제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는데 저는 높이 이분이 진짜 지역의 큰 어른이 되려면은 어느 특정 정파에 개의치 말고 그냥 우리 지역에 좀 더 이제 새누리당에 앞으로 이제 노후에 계속 어른이 돼가지고서 새누리당 잘 이끌겠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왜 그걸 아니 이건 제 생각이라 저를 뭐라고 하시면 안 당장 됩니다. 갖고 계세요? 아니 지난번에 왜 선거때 정치인들도 새누리당 은퇴하고 시각에서 문제제기까지 아니 했잖아요. 각자 여기서요 각자 누구를 이게 힐라라고 비난할 게 아니고 내 자기 주장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김성주라는 여성 실업인이 적십자 총재 적십자 총재가 됐는데 저 여몽철 시장님 자리인데 왜 저 사람이 그런 생각 그런 얘기가 얼핏 있었나요? 했어요. 그런 얼핏 했어요 내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여 시장님이 그 RCY 출신이고 또 스승의 날
강경여 중에서 하죠 매년 뭐 그걸 스승의 날을 만들어내는 만들으셨다는 맞아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거 시켜주면 제가 볼 때는 이 남북 무슨 회담 때도 북한도 갔다 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하실 분 같은데 어쨌든 간에 현 정권하고는 인연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또 하나는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96년도인가요? 몇 년도에 그 자민련 이재선 의원이 첫 번에 서울에 출마를 했어요. 이 여목철 시장하고 붙었어요. 당시 홍성기 시장하고 떨어지고 나서 붙었는데 다른 데는 다 이 출구조사에 다 뭐 제대로 나왔는데 서울은 여목철 시장 이긴 걸로 나왔어요. 출구조사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캠프에. 당선 기자회견을 아, 막 기자회견 나오고 막 난이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생활 시간이 좀 이게 역전이 돼갖고 참 그런 그러니까 내가 두 번 그래 맞아. 죽었다. 우리 여봉철 시장은 정치력이 있는데 정치력 순환도 많이 당했어요. 네. 사실은 곡절도 많고.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화보집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대전 20년에 대전 역사 20년에 핵심에 서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다가 또 을지대 을지대 병원 사건인가요? 그 사건으로 또 그때 변호사법인가요? 예, 그것도 변호사인가요? 뭐 아무튼 그것도 또 변호사법 아무튼 그런 고난도 겪으면서 그때 변호사법은 아닐 거예요. 알수 없어요. 오뚜기처럼 꿋꿋하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여목철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네요. 예, 어쨌든 물러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게 글쎄요, 좋아요. 저는 이제 그래야 우리 자산을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 한 예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태국의 그 청백리 잠농이라고 있어요. 예. 그분이 와서 내가 한국에 와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사람을 칭찬을 하면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백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요인을 갖고 있는데 잠농 당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나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여목철 시장 긍정적 측면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있죠. 혹시 부정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 측면을 자꾸 부각시켜서 어쨌든 우리 충청도의 큰 어른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해줘야 아까 된다 이런 생각이 상황 말씀하셨는데 이제 선거 때가 돌아오면 다 여몽철 전 시장님한테 가서 다 인사드리고 많이 또 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상황을 하고 싶어서 상황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권선택 시장님도 여몽철 전 시장님이 자기를 돕는 것처럼 많이 했죠. 했잖아. 그렇죠. 전략으로. 진짜. 그래서 도움이 그거는 됐고. 당분간 어쩔 수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좀 하니까 어쨌든 간에 여목철 시장님은 우리 지역의 큰 자산이자 우리 원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다음 주에 차 한잔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 여목철 시장편은 이제 처음 인물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조금은 아직 그 숙련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인물이 나오면은 좀 더 활기 있게 힘차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 발언 뭐 한 30초씩 한 번씩. 없습니다. 인물과 관련해서 또 아니,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어요. 좋게만 평가.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나는 예를 들어서 여몽철 시장이 정치적으로 좀 실수가 높다 하는 건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마지막으로 다음은 9일날이라는데 휴일인데 어떡합니까? 자 마무리하고요. 예. 자, 패기와 대안이 있고 기쁨을 주는 쇼, 패대기 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